2024년 2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4시 한 반쯤 되면은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늘궁에서 하늘궁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재방송을 보면 되니까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그 서두에 이야기합니다만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를 통일을 하고, 또 아시아 통일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황제가 되어 가지고 약 한 1000년 정도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세계 인류가 우리나라 국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전부 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전쟁이 없는 그런 천년 지상 성경세계, 대동세계, 용화세계,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은 25일 일요일이고 여기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입니다. 제가 태어난 집이고, 제 할아버지하고 제 이제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님께서 이 집을 지었을 때 이제 같이 일을 했고, 아마 제 할아버지께서 제일 주동이 되셨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는 1915년생입니다. 우리 제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1925, 35, 45, 55, 이 집이 그 4.19 혁명 일어날 그 무렵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 할아버님께서 42살 때 이제 제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42살 때 손자를 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46, 7살 때 이제 이 집을 지었었어요. 지금은 뭐 벌써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 계신다 그러면은 110세 정도 되겠습니다. 살아 계시면은 110세. 예.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은 집을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올 수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 4년 전에 이 집을 수리를 할 때에 완전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으려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뭐 이제 우리 집 요 바로 그 건너편에 보면은 영주 터널이 있는데, 영주 터널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동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섰어요. 거기가 원래 그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쪽으로 아주 뭐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싹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냥 그것을 재건축, 뭐 재개발이랍니까? 뭐 쪼맨쪼맨한 집들을 싹 이렇게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보면은 화랑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화랑국민학교, 지금 부산은행 여기에서 화랑국민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 일방도로 찾길이 있는데 그 왼쪽으로 상당히 그 부지가 큽니다. 거기에도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싹 이제 이렇게 그 없애버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거기서 완전 큰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주상복합 무슨 그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려고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년 이내로 그때 하려다가 말아버렸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10년 이내로 이제 이 집이 좀 노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동네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싹 이렇게 큰 데서 이렇게 밀어버리고 새로 이제 동원 아파트처럼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서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요 한 부록만 이렇게 큰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것이 한 10년 이내는 들어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요 건너편에는 이제 삼익 아파트, 내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부산 형무소 자리거든요. 부산 형무소 그 자리에 삼익 아파트 들어선 지가 뭐 50년이 다 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재개발하려고 하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를 뭐 그 당시에는 완전 새로 짓지는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내가 한 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뭐 그때 그 전에 이 집을 오랫동안 그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가 아니고 전세 일부 받고 달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 달세 받으려고 하니까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뭐 좀 아주 뭐 정확한 사람이니까 또 뭐 신용도는 아마 좋을 겁니다. 내가 남한테 돈 빌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은행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자동 납부 해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라도 넘긴 건 없어요. 무슨 고지서 같은 거 받으면은 받은 날 즉시 바로 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뭐 정확하고 엄청 그 신속 정확 이런 것이 몸에 딱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또 달세 받는 것도 이렇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내게 되면 계속 또 독려돼야 되고 막 그게 굉장히 그 성가시 있더라고. 그래서 이 집을 또 다시 뭐 남을 주기도 그렇고 아마 이 집 교통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달세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짐이 좀 이렇게 책이 많다 보니까 책을 또 김해 내동 그 동부 아파트에 있을 때에 그 책을 엄청 버렸습니다. 많은 책을 그 막 엄청 버렸습니다. 그냥 버렸는데도 또 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어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사 간데도 뭐 평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거기 36평이니까 그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제법 큰 평수입니다. 36평. 그런데도 그 책 놔둘 장소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가져오고 뭐 또 한 번씩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김해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그 회사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저 뭐 노가다입니다. 그냥 험한 일을 합니다. 3D 업종이고 남들이 이걸 하라 그래도 우리 안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렇게 험한 일은 차라리 안 하겠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주 험한 일을 합니다. 참 진짜 말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험한 일을 해요. 험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노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서서 움직이거든요. 바닥바닥바닥 이제 서서 움직이고 하루에 최소한 2만 보, 많을 때는 한 3만 보 정도 움직여요. 보통 한 2만 5천 보에서 2만 6천 보 이렇게 뭐 보면 그 기록에 나와요. 회사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또 뭐 직장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곳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이지. 내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제 아들 결혼할 때에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주 친밀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이제 빌딩에 어떤 그 큰 빌딩에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큰 빌딩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되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괴롭히더라고. 괴롭힌다 그러더라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을 괴롭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그 고통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니까 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그 이제 그 문병을 갔죠. 문병을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막 사사건건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딱 처음 보니까 딱 그렇던데 이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다가는 완전히 무슨 너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겠던데요. 그런 분도 있더래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알려고 하고 뭐라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여러 사람 있는데 보다는 그 병원에도 말이지 턱실 같은 데 있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좋은 것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희한한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간섭할 거나 안 할 거나 막 이리저리 간섭하니까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참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참 그런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던데요. 그렇듯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그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그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사사건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공무원 생활을 이제 이렇게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공무원 연금을 받아요. 내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10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확실치가 않아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연금을 주고 그것도 일시불로 받아버리면은 공무원 연금은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버리면은 공무원 연금은 10원도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공무원 연금 받는다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부정한 일을 했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적발되어 버리면 공무원 연금 못 받습니다. 퇴직당하잖아요. 나쁜 일을 했는데 모가지가 되면은 특히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들은 항상 범죄인들을 접합을 많이 하거든. 검사들도 사기꾼한테 당한 그런 검사들도 있어요.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실제예요. 그렇듯이 그 경찰들이 범죄인들을 자주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런데 이렇게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것을 이렇게 묵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자연히 모르게 검어진다고. 그런 사람들은 퇴직금 받기가 힘들어요. 물론 뭐 그렇진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서 퇴직금을 잘 공무원 연금을 잘 받지만은 그러나 경찰 이쪽으로는 중간 퇴직자가 많다고. 잘려가지고 나쁜 일 해가지고 잘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도 그 재직 기간에 무슨 비위 사실이 발견해 가지고 다시 무슨 잘못되는 수가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연금 잘 받고 있다가 무슨 자기가 재직 기간에 무슨 잘못한 것이 이제 뭐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 되면은 다시 형사처벌이 되면은 그 공무원 연금 안 나와요. 굉장합니다. 하여튼 뭐 공무원 생활도 이렇게 뭐 별 탈 없이 이렇게 정년퇴직 해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그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공무원 속에서도 그래요. 공무원 속에서도 정말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충돌이 생기는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된 사람도 있고 말을 막 거칠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배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놓은 사람, 그 한글을 써도 글을 모르는 문맹자 있어요. 있습니다. 글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초등학교 정도, 국민학교 정도 수준을 배운 사람, 중학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 고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 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이렇게 청천만청 구만청이잖아. 배움이. 그만큼 자기가 안목이 어느 정도 이제 늘느냐. 얼마만큼 누가 멀리 높이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건 배움이 양에 따라서 틀린 거고, 또한 그 인격적으로 수양이 정말 그 진짜 인격 완성이 된 분이야 있다고 가정을 할진데, 인격 완성 완벽한 인간이 그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분에 아주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영 먼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말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보면은 진짜 그래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의 그럼 그 정신은 뭔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뭐냐니까 인격 자체를, 사람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상대방을 나와 한 몸으로 봐야 되잖아요. 천지는 나와 한 몸이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자기가 무슨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모임에 찾아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받들어야 돼요. 받들어야 된다고. 안정권 씨라고 있어요. 안정권 씨. 안정권 씨라고 누나가 또순인가 그래. 안정권 씨하고 안정권 씨를 아는 사람은 좀 이렇게 시사에 좀 밝은 분이에요. 이분이 보수 유튜브 이봉규 씨 유튜브에 좀 나와가지고 아마 이봉규 씨는 피아노를 잘 치고 아마 그 안정권 씨는 색소폰도 연주하더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욕을 심하게 해요. 욕을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단돈 1전도 번 적이 없고 그렇지만은 그 생각도 없지만은 유튜브를 하면 이제 그게 뭐 슈퍼챗인가 이걸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안 그러면 송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 슈퍼챗이나 이제 자기 이제 후원을 해주는 사람의 귀에 이제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계속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약 한 유권자가 한 4천만 명, 좀 있으면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22대 총선이 있는데 그 취향이 다 틀리잖아요. 문재인 뭐 이재명 하면 뭐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윤석열 하면 어이구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정근 씨가 어떤 유튜브를 주로 하느냐면은 이분이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한때 최고의 유튜브계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 이제 그 안정근 씨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가로세로의 그 강용석 씨하고 뭐 김세희 씨하고 요즘은 좀 김용호 씨는 죽었고, 그 해운대 모 호텔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강용석 씨하고 김세희하고는 지금 좀 틀어져 가지고 각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그 가로세로에서도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가로세로보다 저 안정근 씨가 더 많이 받았다고. 주로 이제 어떤 분에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욕을 해요.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욕을 많이 한다고. 심지어는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양산 저기 지금 살고 계시는데 평산인가? 거기에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마이크 들고 욕을 욕이란 욕을 다 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인가? 이분이 김정숙 여사가 하다도 안 돼가지고 파출소까지 고발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결국 가서 국회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한번 찾아왔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이제 없어진 거라고. 없어지고 안정근 씨는 이제 구속되고 그랬어요. 구속됐는데 그 교도소 그 안에서도 뭐라 하니까 결국 또 나왔어. 지금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그 안정근 씨가 하는 말이, 안정근 씨한테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은 주로 이제 문재인 빨갱이 이런 식이야. 문재인은 때리 죽일 놈 하여튼 간에 이런 거라.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는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오로지 허경영 총재님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밑바닥부터 알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쪽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이나 이 모든 사람들 보수에 속하는 대통령들도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크게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한 몸이다 생각하니까. 사정이 인연속이라 그랬거든. 모든 사람은 여와 같은 인연이 겹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작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욕을 한다기보다는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이해는 하지. 저 사람들이 못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대놓고 술을 많이 이런 욕을 한 적은 있지. 어떤 분이 말이지 책임자인데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럴 땐 내가 욕을 좀 해요. 국가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술을 그래 마시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어야 되잖아. 나라의 총체적인 책임자다 이렇게 할 것 같다면은 자기로 인해 가지고 술이 안 마시고 싶다고 하자. 가정을 해보자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마시든지 맥주를 한 잔 마시든지 말이야. 그것도 취할 정도로 마시면 안 되잖아. 그렇게 못 끊고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은 조금이라도 말이야. 조금 절제해가지고 한 잔 정도 이렇게 집에서 해야지. 이거 완전히 경호원들이 나가야 되잖아. 그 밤 12시, 1시 돼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새벽에 돌아오면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죽어나느냐고. 교통체계 같은 거 다 가로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피로를 하소연한다고.
거기 무슨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또 몰라. 새벽 1시, 2시, 3시에 누구와 긴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막 국가지 중대지사를 논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한다라면은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이건 아니거든. 그 경호원들도 그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불만이 쌓이지. 그럴 때는 내가 욕을 좀 한다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참 그 썬데이 저널 보면은 거기 다 나와요. 아이고. 그럴 때는 내가 욕을 좀 하지만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씨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그 욕을 엄청 해. 그러면은 그 안정권 씨가 욕을 엄청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으면은 막 이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슈퍼셋을 쏘아준다고. 쏘아주는데 5천 원을 쏜 사람이 있어요. 5천 원. 그러니까 안정권 씨 하는 말이 이 5천 원이 돈이가 이래가지고 이것을 가져가 이런 식으로 말이지. 슈퍼셋을 쏘려면 많이 쏘지 말이지. 이게 5천 원이 뭐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딴 게 아니고 어떤 그 모 단체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존중을 해가지고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고. 5천 원 아니라 단 100원을 낸다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깍듯이 절을 하고 그래야 그 사업 자체가 번창이 되지. 굉장히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함부로 한다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참 공무원 생활도 그래요.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마찰 없이 이렇게 좀 정년퇴직을 잘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공무원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 뭐 진짜 다 그 인내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나는 여기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2016년도 9월 1일 날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7월 8월 2달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저 어디냐, 그 이모산, 김해 이모산 랜드 보면 그게 숯불로 가마솥 같은데 이제 떼워서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로드뷰를 보니까 카카오맵 로드맵을 보니까 지금 거기 다 철거가 됐더라고. 철거가 돼버려. 지금은 찜질방을 안 하더라고. 그 찜질방 2달 알바했고 그 이후로는 이 직장에 계속 다녀요. 계속 다니는데 계속 나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그런 이제 한 2박 3일 동안은 주로 이제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이래 있으면 다리를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네. 그래서 여기는 뭐 아무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 없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었다가 또 이제 김해 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 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는데 집 전체가 다 이렇게 철거되고 뭐 다시 재개발되면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다음에야 뭐 지금 현재 수리해 놨기 때문에 뭐 한 2, 30년은 뭐 끄떡없이 갈 것 같습니다. 쉬면서 이제 각종 유튜브를 좀 많이 이렇게 봐요. 보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니까 이순자 여사님께서 이순자 여사는 내나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아니십니까? 이게 다 알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전두환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로 볼 때에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두환 대통령이 2021년에 돌아가셨지. 2021년 10월 달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그 화장막에서 이제 그 유골을 가져와 가지고 연희동 지금 이순자 여사가 집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그 묘소가 없어요. 어떤데 전에 한번 얼마 전에 이제 산소를 좀 이렇게 안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어가니까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땅 팔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막 그냥 취소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골이죠. 유골이 있는 그 이순자 여사가 그 집에 연희동 그 자택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아직까지 못 전했는데 그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그 3구 대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게 어떤 단체 전두환 대통령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단체 거기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국립 묘지 여기 뭐 전직 대통령들이 다 이제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진영에 있지만은 전에 그 김대중, 김영삼 그 이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 국립 동작도 그저 국립묘지에 있으니까 거기에 안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좀 극소수죠. 국민 전체로 볼 때는. 뭐 내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언젠가는 이제 참 이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공가를 좀 옳게 평가를 해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뭐 정말 그 국립묘지에 안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싫어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뭐 노태우 대통령 나는 개별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아한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내가 공무원을 이제 다시 저기 모종의 사건으로서 이제 모종의 일을 겪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없게 돼가지고 다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때에 그 기회를 주신 그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 뿌리는 또 전두환 대통령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해놓고 그거 디딤돌로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또 그것을 이어가다 보니까 뭐 또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또 합격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을 나는 좋게 봐요. 좋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또 참 죽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고문 당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학생 운동 같은 하다가 막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혼미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광주 사태 이런 걸 볼 때에 참 거기서 겪으신 분을 생각하면은 참, 그리고 또 유신헌법 때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헌법 뭐 이럴 때에 그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김기춘 당시에 그 김기춘 이분이 검찰총장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또 별명이 똘똘이잖아. 김똘똘이로 해가지고 저게 유신헌법을 또 만들 때도 아마 그 관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이거 조작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이렇게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이렇게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픈데 그러나 큰 흐름으로 내가 이렇게 볼 때는 하늘의 어떤 그 섭리로서 되신 분이 아닌가 해서 이게 거의 맞다고. 맞으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12.6 사건 일어나고 난 이후 12.12 사태를 거치면서 어떤 그 국정의 혼란한 그 시기에 국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안전하게 보위를 하고 또한 경제를 독재자들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요 세 분의 대통령 시절 때에 비록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이렇게 반듯하게 세웠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디딤돌로 막 내리막길을 간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렇다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공가를 놓고 보면은 경제는 망쳐버렸단 말이야. 특히 금융실명제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될 거거든. 그리고 그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못한 것은 금융실명제라든지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한 어떤 민주화 세력들을 너무 이렇게 도군놈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싹 이렇게 국가에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싹 썰고 갚버린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 뒤로부터 계속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로지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순자 여사가 이제 그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회고록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하도 요즘은 유튜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을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육성으로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성우가 이제 읽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직접 안 보더라도 그대로 귀로 다 들을 수가 있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저기 쓰신 책이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그 외에 최근에 쓰신 것이 이제 허경영의 영성 세계가 세계를 움직인다 뭐 이런 책, 그리고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 그리고 김차옥 님이 이제 쓰신 또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그냥 또 이제 유튜브로서 이렇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 짧게 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저기 누구냐 하면은 김경욱 위원장님인가? 저게 경남, 그분이 통영 쪽에 계세요. 어디 하여튼 경남,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작년에, 그때, 그 신모님 산소, 가서 이제 그분을 처음 배웠어요. 부부님을 처음 배웠는데, 그분이 하여튼 통영 쪽에 있어요. 통영, 사천, 삼천포, 하여튼 요쪽에 계시는 분이야. 거기서 영성센터 장님이신데,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분 영성센터장님이 이렇게 유튜버로서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쓰신 책,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것을 짤막하게 이렇게 낭독을 하시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볼만합니다. 그렇듯이 이순자 여사가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을 짤막하게 유튜브로 올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걸 이렇게 어제 오늘 한 이틀 정도 23일 저녁부터 이때까지 좀 제법 들으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많이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좀 뭐 그전에도 알았던 내용도 있고 처음으로 알았던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간 전두환을 뭐 내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전두환. 우리 아버지는 1934년 갑술생이시고 전두환 대통령은 1931년 생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3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간 전두환에 대해서 자기 이제 이순자 여사가 보는 전두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두환이라면은 인간 백정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 5.18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정성화 뭐 이번에 그 서울의 봄에서 나와서 보면은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 엄청 두드려 맞거든. 맞아. 반병신 됐잖아요. 병신까지는 안 됐지만은 반병신 됐다고. 엄청 두드려 맞아. 거기 서울의 봄에서 나왔다고. 그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태환 소장이 이제 이렇게 옷을 벗고 정병주 장군도 죽고 장태환 소장의 아버지가 합병이 나서 죽었다고.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들이 장군인데 말이지.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노상 그 옆에 이제 그 방첩대 보안사에 나와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집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정병주 장군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가 그냥 술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정병주 장군의 그 아들도 서울대학교 다니는 수재였는데, 그러니까 뭐 변사체로 발견하고, 정병주 장군도 죽었고, 그러니까 전두환 하면은 그 장태환 소장 그리고 정병주 장군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이빨을 갈겼느냐고. 안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피해 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기 강창성 장군이라든지 또 강창성 장군은 저기 삼천교육대 끌려가가지고 몸무게가 한 20kg, 30kg 정도 줄었으니까 뼈만 남았다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하고 육군 그 보안사령관을 했거든. 강창성 장군이 보안사령관 했던 그 높은 사람이 말이지 그 삼천교육대 잡범들 속에 끌려가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느냐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전두환을 좋게 보느냐고. 안 보지. 그러나 이제 인간 전두환을 이제 이순자 여사가 보는 전두환을 어떻게 보느냐. 요것도 진실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상하, 좌우, 앞뒤로 이렇게 다 보니까 다 이해를 해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인격 수양이 좀 덜 됐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잖아요. 안정권 씨가 그 5천원 그 슈퍼셋 소합돼가지고 막 뭐라 하면 되느냐고. 그 사람이 어떤 단체를 운영을 하더라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럼 거기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이 단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 10,000원이라도, 내신 분을 사우디에 온 황제처럼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분이 어떤 말을 했으면은, 크게 허경영 신님이 이제 이게 신인이 아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가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라 해야 되지. 오지 마라. 정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이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우리가 받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자제해라. 하지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뭐라 해야 하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막 밝히는 사람 앞에 함부로 말을 막 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 거기 지금 현재 시국이 말이에요. 지금 2월 2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2월 29일 날이 2월 29일이 뭐 하는 날인고 모르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우리 국내 정세에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많이 듣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한마디를 하면은 그 참고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쎄를 막 뭐라 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요. 하여튼 그 이순자 여사님이 보는 전두환, 전두환은 사랑했던 분이에요.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줄 사람이라고. 이순자 여사가. 그리고 이순자 여사를 위해서라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목숨까지도 줄 사람이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사랑으로서 맺어진 분이라고. 뭐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 말이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몰라 그냥 어른들이 맺어주면 그냥 결혼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그 결혼하기 전에 정말 제 남자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주겠다. 그리고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까지도 주겠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두환, 이순자 이 두 분의 결혼은 그런 분이라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 그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예요. 우리가 뭐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정말 어느 정도 가짜다 진짜다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는데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가 이제 이규광 씨고 이규동이지. 이규동이고 이규동의 아들이 저 동생이 이규광이고 그러는데 그 딸만 계속 낳는가 보더라고. 딸만 태어나면 딸이고 태어나면 딸이고 태어나면 딸이고 태어나면 딸 이렇게 낳았는가 봐. 그 이순자 여사.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 또 딸도 다 죽어버리니까 태어나가지고 죽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순자 여사가 네 번째 딸인가 그랬는데 그 이제 안 죽고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도 딸이고 그 밑에도 딸이고 뭐 이렇게 계속 딸이 되다가 막판에 이제 창석이라고 이순자 여사의 막내 동생인데 마지막으로 난 아이가 이제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바랬는데 바랬는데 이순자 여사의 아버님 말이야. 친정 아버님이 딸 놓고 근데 죽고 근데 이순자 여사를 또 아들이 되기를 네 번째니까 엄청 바랐는데 또 딸이라.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고 살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가족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귀하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규동 그분이 이제 1946년도에 육군을 창설을 했단 말이야.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에 군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군을 모집을 할 때 2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때 2생으로 들어갈 때 박정희 대통령도 들어갔고 김재규도 들어갔고
그 이순자 여사의 아버님도 들어갔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 장교 집안이지. 예, 장교 집안인데 굉장히 그 당시는 봉급이 적었다고. 그런데 그 진해의 그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가 저기 6.25 전쟁 중에 그러니까 1953년 7월 달에 그 휴전협정이 됐는데 전쟁이 이제 휴전됐잖아요. 휴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 그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태릉인가 뭐 나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태릉 그쪽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휴전되기 전에는 진해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진해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었는데 전두환 이제 그 생도가 그 부침성이 좋고 또 리더십이 있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어디 갈 데는 없으니까 참모장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뭐 돈도 없잖아. 그 당시는 돈도 없고 이렇게 하는 참모장님이 또 평상시에 따뜻하게 하니까 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좀 밥도 먹고 놀다 가고 막 그렇게 했는가 봐. 그런데 이순자 여사의 어머님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보니까 그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제 창석이가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은 보니까 씩씩하고 좋으니까 아들처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순자 여사의 친정 어머니가 이순자 여사도 좋아했지만은 전두환을 더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이렇게 따르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두 사람이 9살 차이 나거든. 전두환하고 이순자 여사하고는 9살 차이 난다고. 그런데 둘이서 이제 엄청 그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전차라고 있어. 전차. 나도 그 전차 타고 많이 다녔지만 그 서울에 그 전차 타고 동대문에서 뭐 청량리까지 가는 그 전차를 타고 또 헤어져야 되는데 또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다시 그 전차를 타고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거기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아주 그 정말 진실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순자 여사가 명장염이 걸렸어. 그 이화여대 그 저기 의과대학 다녔다고. 왜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갔느냐 하니까 군인 봉급이 적으니까 군인이 그 당시에 장교 봉급이 쌀 한 마리니까 한 달에 쌀 한 말, 쌀 10대. 예.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러니까 의과대학 가면 의사가 되면은 이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두환 장군을 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또 자기도 이제 또 체질도 맞고 이순자에서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경기여중을 나왔고 경기여고를 나왔고 이러니까 아주 수재예요. 그 뭐 이순자 여사 하면 죽어턱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논리는 그렇게 막 아래 그 서울에 본 그 영화를 보니까 이순자 여사가 잠깐 노더라고. 이순자 역할을 하신 분이. 그런데 보니까 완전 죽어턱으로 쭉 노고 좀 천박스럽게 노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은 볼 때 잘못된 거지. 예, 내가 볼 때는 잘못돼. 그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 죽어턱이야 죽어턱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 그 이제 그 유아여대 그 다닐 때에 이제 그 이모집에 있었어. 그 자기는 이제 그 이규동이는 자기 아버지는 대구에 있었고, 그 결혼은 대구에서 했어요. 그 이제 명장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의사가 돈을 가져와야 수술해 준다 이거지. 와, 진짜 돈 없이는 수술을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아마 그 의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뭐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병원도 유지가 되려면은 뭐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뭐 사정이 딱하니까 그냥 수술을 해줬다고 가정하자고. 그런데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 주니까 배짜리 해버리면은 뭐 이렇게 그 간호원들 본 것도 못 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병원이 유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원칙이 세웠겠죠. 돈 안 가져오면 사람이 죽더라도 수술은 안 해준다. 그럼 머쓱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가져와야 수술을 해준다. 막 지금 그렇게 됐는가 봐.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없잖아. 없었는데 저 이순자 여사의 어머니가 돈을 구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사귀는 것을 이제 누구 요즘 말로 말하면 헤어지자. 헤어지자. 만약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여자를 이순자 씨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왜냐니까 군인의 봉급으로서는 도저히 이 박봉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 또 왜냐니까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있다 보면은 저 이화여대 그 의과대학을 다니니까 그 자기 친구들이 올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문병을 올 때 보면은 뭐 과일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군인 장교 그 당시에가 중인가 그래. 중이 1954년도에 소위 인간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이 시일 때 봉급이 엄청 적었던가 봐. 그러니까 과일도 하나 살 그런 입장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과 현실에서 내가 이순자를 좋아는 하지만은 이 봉급으로서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헤어지자. 이제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다가 딱 절교를 하고 이제 저 최전방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피골이 뭐 전두환 중이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냥 좋아하지만은 사랑을 하지만은 내 입장으로서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최전방에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지뢰가 많이 있잖아. 6.25 사변 끝나고 지뢰 묻었는데 그게 잘못이 터진다고. 터져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뭐 다리가 날아가고 그래 되잖아. 그래서 그 아마 신문에 났는가 봐. 전방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군인들이 다쳤다. 그걸 듣고 이제 이순자 여사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전중이는 괜찮은지 모르겠다 걱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순자 여사가 아이고 이거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갔어. 최전방에 뭐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찾아갔다고. 요즘처럼 그렇게 교통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 당시에. 그 당시라면은 막 1955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야. 1959년에 제국이가 태어나고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이 태어나고 1958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이랬는데 결혼하기 전이니까 1956년도 아니면 57년도 그때 그래 가니까 나는 가난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잊고 딴 사람한테 이화여대 이제 그 의과대학생이면은 또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또 장교, 육군 중령인가, 막 대령인가, 막 그런 데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내 대신에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이순자 여사가 이제 감동을 받는 거지. 죽어도 당신 알면 나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느냐고. 그러니까 정말 이 전두환 중이가 아저씨라 했었거든. 내를 정말 사랑하구나. 정말 내를 사랑하구나. 여자가 이제 뭐 뿅 가는 거지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정말 그 사랑을 아주 뜨겁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때도 그냥 굉장히 가난했더라고. 가난했어.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좀 이렇게 있고 저기 이모집에 좀 이렇게 좀
한두 달 이렇게 있었고, 그 단칸방에 이모집에서 좀 이렇게 신세를 졌고, 또 처갓집에 좀 이렇게 신세를 졌고, 또 이제 뭐 긴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내가 뭐 한 10시간, 20시간 들은 것을 이렇게 단 몇 분 동안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저 이규동 씨지.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의 아버님이 이제 그 4.19 혁명 일어나고 난 이후에 헌법을 개정했거든. 그 내각제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민의원 선거,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마를 했다고. 출마해가지고 싹 돈을 다 날렸어. 알거지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장군이었거든. 장군의 딸이라고. 이순자 여사가. 그 장군인데 이제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뭐 그 선거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다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알거지가 돼가지고 있었다고. 그 일 있었을 때에 전두환 그 당시는 대위지. 대위가 이제 모아놓은 그 모든 그 돈을 전 재산을 또 이제 또 다 냈다고. 자기 장인어른을 위해서 이제 다 냈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간 전두환, 인간 이순자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아무리 때려 죽일 놈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뭐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아버님 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서독에 가서 그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 유학도 2번이나 갔고 독일에도 갔고 아주 그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그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군인의 길은 그저 아주 그 코스를 다 거쳐서 주요한 곳을 다 거쳤다고. 김신조 일당 내려올 때에 청와대를 이제 지키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 그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조명탄을 쏘아가지고 그 김신조 일당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웠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큰 상도 받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면 전두환 대통령 하면 뭐 아주 뭐 5.18 생각해가지고 때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아주 군인으로서 정말 그 5.16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을 한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고. 강하게 있어가지고 이순자 여사가 그 물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혁명을 해가지고 이 혁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5월 16일 5.16 아침에 그때 만나 봐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신 분을 만나 봐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실패가 된다 그러면은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내전이 벌어지면 아군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큰일 나지. 안 그래요? 아군끼리 그러니까 그것이 없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이 생각이 전두환 대위가 그 생각을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사람을 보면은 이분을 내가 지지할 건가 지지하지 않을 건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는 미국 유학을 2번이나 갔다 오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당시는 군인이라면 최고 엘리트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딱 만나보니까 이분이 대쪽같이 강인한 성품이고 이분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이 혁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굉장하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생들의 이제 시가행진, 군악대 행진을 이제 동대문에서 광화문 앞에 그 서울시청 앞에까지 시가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함으로써 그 5.16 혁명이 실패인가
이거 허경영 총재님 강의가 한참 했을 건데 천상 재방송 들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실패인가 성공인가를 긴가민가 할 때에 시각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됐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걸 봄으로써.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좋게 생각하지. 좋게 생각하고. 그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그 밑에 비서관으로도 있었어요. 비서관으로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중앙정보부 창설할 때에 김종필 다음에 김용순인가, 초대 총리는,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김종필이지만, 그 다음에 김형욱이 하기 전에 김용순이가 있다고. 거기서 인사과장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하고 이제 굉장한 효자예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굉장한 효자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또 부정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아주 정직하게 사신 분이라고. 그 이제 좀 부모님을 방 2개짜리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부모님을 모신다고. 모신 거 가는데 이제 그분이 아버님이 이제 또 별세하시고 하여튼 간에 또 어머님도 어머님한테도 굉장한 효자예요. 그런 거는 배울 점이 있잖아. 왜 전두환이라 가지고 인간백정하고 말이지 나쁜 점만 보는가. 굉장한 효자예요. 내가 볼 때에. 자기 어머님이 한 10몇 년간을 모셨다고.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도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아주 효부단 말이에요. 효부. 지극한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영부인 될 자격이 난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것만 봐도. 왜 이순자 여사를 욕을 하는 거. 주구턱 이래가지고 막 나쁘게만 표현하면 안 되지. 요즘같이 이 세상에 집도 그래 크지도 않은데도 어머님을 모시고 그랬거든. 아주 그런 건 진짜 훌륭하시더라고. 하여튼 하늘이 내신 분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게 2월 29일 날, 지금 오늘이 25일이니까 앞으로 나흘 뒤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천이 4월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냐 하니까 2월 29일 날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를 안 붙여가지고 또 시정명령을 받는데, 내가 무슨 지상파도 아니고, 일개 유튜브 보면 구독자도 얼마 안 되니까 김건희 특검이라 하도 되겠죠. 원래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규명을 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용에 대한 법률안. 이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김건희 특검 또는 대장동 특검, 요 2개를 쌍특검이라 그러는데, 쌍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을 하는 날짜를 정해서 2월 29일 날 정했다고. 2월 29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 나흘 뒤인데, 나흘 뒤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지금 이제 현재 국회의원들 공천을 안 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안가품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특검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할 마음이 많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직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위치만 옮겨가지고 조혜진이나 서병수 이런 사람들도 위치만 옮겨가지고
하지 공천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별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래 가다가는 제 의결이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결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도 모르지. 왜냐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 안 주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가 막 쳐내버렸거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동네 마포갑에 있는 이분은 이제 뭐 민주당 당사 에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이수진 동작 의뢰 출마한 사람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욕을 엄청 해요. 지금 욕을 막 개끌듯이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2월 29일 날, 아직까지는 금년 5월 30일까지는 21대 국회의원이니까 이거 말이지 제 의견을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줄어들지도 몰라. 지금 전에는 민주당하고 전 범야권에서 한 180명이 쌍특검을 찬성을 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망해해 소위 부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2월 29일 날이 말이지, 야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이 넘어가지 않으면 부결이 돼버리거든.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서 전부 다 부결하고, 또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또 거부를 하고, 이래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이 부결이 돼버리면은 저기서는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산에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 허무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나 천만해 소위 불러라.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이 엉성한 것 같지만은 워낙 촘촘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 말이야. 죄를 지은 것은 언젠가는 받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결을 또 한다고. 제 의결이 아니고 또 법안을 또 낸다 이 말이야. 그게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동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가 회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하여 하잖아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구호가 뭐냐니까 3년은 이라면은 너무 길다 이제 이거예요. 3년은 너무 길다 이거예요. 딱 술 한잔 딱 잡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3년은 이라면은 자기하고 기미가 맞는 사람들이 너무 길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조기 종식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멧돼지가 말이지, 멧돼지가 그게 이제 농사지는데 고구마라든지 기타 채소라든지 이렇게 농사 지었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멧돼지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거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다고. 농사 지는 거 다 작살 나버린다고. 그러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작살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3년까지 가면 안 되고 이거를 조기 종식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최고로 지금 선두에 있는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삐까삐까해.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지금 가왕일 있지, 조용필이, 남진, 라브나, 이미자 이런 사람 보면은 누가 더 잘하는지 표가 안 나잖아. 전부 다 톱 가수라고. 그렇듯이 조국, 그리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또 변희재 이분들이 다 이번에 총선에 다 나와요. 굉장합니다. 이번 총선 굉장히 볼만해요. 변희재, 조국 법무부 장관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기 부인이 이제 이렇게 실형을 살고 지금 뭐 집구석이 뭐 자기 딸도 이렇게 완전히 막 의사 그 자기 박탈되고 자기도 박살나고 막 집구석이 완전히 엉망진창 됐는데도 또 지금 현재 2심 재판이 끝났다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국회의원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싸운다 그거거든. 3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지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듯이 내일 자기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날까지 싸운다 이렇게 나오거든. 굉장해요. 그리고 변희재님은 자기는 젊은 시절 때 진짜 체포 구속돼가지고 실형을 살은 사람이에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면밀하게 관찰해 본 결과 이거 한동훈,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이거는 사기 날조 조작 아주 이거는 아주 파렴치범보다 못하단 말이야. 그리고 저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이거는 연쇄살인범보다 더한 뭐 사람들 놈이다 그러지.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는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빨리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 이 정권에서 빨리 물러나게 해야 된다. 최고 앞장선 사람이 조국, 변희재, 최대집, 여자로서는 뭐냐니까 추미애가 있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욕을 엄청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추미애 장관도 엄청 당했다고. 추미애 장관도 그 아들이 말이지 카츄샤를 정상적으로 제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걸 세리만 씹어 졸리니까 군대도 안 갔던 어떤 사람이 말이야. 부대 열중시어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런 척에서 쇠를 조지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다고.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예?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전현희 전 인권위원장 국민 권익위원장이지. 이분도 지금 최종 전방에 나와 있다고. 또 한 사람 이현주 씨라고. 이현주 씨 이분도 최전방에 있다고. 굉장해요. 그리고 또 장군들이 또 많이 있어.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얼마 전에 그 민주당으로 이제 갔었지. 민주당으로 갔고. 이삼영 총경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씨, 이 서울중앙지검장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생이단 말이야. 누구보다도 잘한단 말이야. 그래, 검찰이 바르게 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 앞장선 이 장군들이 전부 다 이번에 총선에 출마 다 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박지원 정보원장이 이야기할 때에 보니까 조국 신당이 나오면은 이 범야권에서 200석이 넘는다 그러거든. 200석이 넘는 것은 굉장하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가 있고 탄핵을 시킬 수가 있고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고. 헌법을 바꿀 수가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200석이 돼야 되는데 조국 신당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이제 이렇게 공천을 이재명 그러니까 비명 행사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모르면은 공천을 못 받고 행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명 횡재라 그래요. 이재명을 아는 사람에게는 횡재 다 공천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공천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래서 가지고 이러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마 150석 되기가 힘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수진 씨 같은 경우는 이수진 전 의원이 저기 나경원하고 붙어가지고 이겼거든. 근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는다고. 못 받고 그 지역에 지금 추미애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추미애하고 나경원이 붙으면은 볼만하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역한 그것을 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봐야 그 사람 본심이 나온다고. 그렇듯이 우리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4년 전에 21대 총선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안 됐고, 그리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 되고 또 2022년 3구 대선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이제 또 당선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탈락을 많이 했다고.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 이거는 뭐 안 되는갑다 이래가지고 탈락을 많이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 점검이 되거든. 그러나 반드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 틀림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잖아. 그리고 끊임없이 하늘궁 건립에 이렇게 힘을 쓰고 말이지. 또 끊임없이 또 찾아가시는 분, 다 그 기록에 나오잖아. 그건 그렇고 그런 사람을 추리내는 과정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내가 볼 때에 뭐 사람이 최고 출세하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게야. 유명해지면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나는 오늘 좀 편의점 가가지고 김밥 하나 아침에 사러 가가지고 먹었는데 누가 한 사람 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고. 물론 뭐 4년 전에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아는 사람 알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크게 그거 된 건 아니니까. 자, 2월 29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송영길, 빠졌네. 하나 송영길이가 빠졌다. 송영길, 조국, 변희재, 최대집, 추미애, 이성윤 검사, 이현주, 전현희, 이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는 뭐냐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워낙 잘 아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걸 워낙 잘 아니까 이거는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송영길이에요. 송영길 이분이 진짜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조국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러시아,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4개 국어를 다 이렇게 또 프랑스 말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송영길이에요. 송영길 이제 옥중에 있지만은 출마합니다.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번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지만은 대부분 판결을 받고 있지만은 나와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2년형을 받았어요. 12년 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 그렇듯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데 모르겠어요. 노털들은 그걸 공천을 안 준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위기 때에 그 자기 본심이 나온다고. 공천 안 준다 해가지고 욕을 하면 되는가? 안 주면 그 전에 정청래처럼 말이지. 정청래를 21대 총선에 20대 총선이지. 2016년도 그때 김종인이가 잘랐거든. 정청래하고 이해찬이를 잘랐다고. 잘랐는데 정청래는 공천을 못 받았지만은 자기 당 후보 지지 연설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했다고.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변희재하고 최대집 이분은 이제 당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송영길 신당에 합류를 해요.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최대집 의사는 이제 목포에서 지역구로 출마하고 그래야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광주에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을 옥중 출마하고 최대집은 목포에서 출마하고 최대집 목포 출마할 때 그게 이제 손혜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적극 지지해 준다고 하고 변희재님은 이제 비례대표로 지금 이제 미디어워치 대표 이상감 이래 돼가지고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걸 시기를 늦춰서 그래요. 그분은 지역구로 가도 어디 가도 당선되는 분입니다. 변희재님이. 그런데 이분은 이제 비례대표로 아마 송영길 신당의 비례대표로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서 태버릇에 대한 진실을 요것을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것을 저작년부터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법사위원 민주당 의원에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 당시 최강욱이도 안 들어주고 김의겸이도 안 들어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 잘 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들어간다 이거지. 들어가서 터뜨린단 말이야. 터뜨리면 그거 끝이야 그냥. 이거는 완벽한 거다. 완벽한 제품이라고. 그래서 금년 안에 끝장을 낸단 말이야. 금년 안에 안 내면은 자기는 사표 쓰고 나온다. 국회의원직을 사표 쓰고 나온다 그래요. 반드시 끝장 낼 수 있다 이러거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조국 신당에서도 표가 많이 나오고 의원수가 많이 확보될 거예요. 자기는 한 10석 정도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신당에서는 아마 호남권을 거의 싹쓸이 할 거예요. 호남권이 전부 다 합치면 한 28석 정도 되는데, 아마 변희재하고 최대집 그리고 송영길 신당에서 호남권에서는 거진 싹쓸이 할 거예요. 옛날에 안철수가 한번 그 호남 지역을 싹쓸이 할 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거진 다 가져갈 거예요. 송영길 신당에서. 그리고 조국에서도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반석은 힘들 거야. 그래서 민주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그리고 그 외에 진보당, 녹색정의당 이래 합쳐서 한 200석은 될 거다. 지금 현재 박지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월 29일 날에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부결이 되면은 국민들의 지금 현재 약 70%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를 한단 말이야. 거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50%는 적극 거지를 한다고. 그 표가 지금 이제 부동층이 한 20, 30%가 일부 거기서 또 국가혁명당에 쏠리게 된단 말이야. 이게 결론이라고. 그리고 의사 문제가 지금 이래 있는데, 의사들은 보수측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 의사들이 이제 한 90%가 국민의힘을 밀었다고. 의사들은 보수예요. 근데 뭐 의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또 의사들이 영향권이 있어요. 이 분들이 표가 좀 더 야권으로 다 간다고. 아마 송영길 쪽으로 가거나, 또 이번에는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제 또 캐스트 보팅. 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그래서 범야권에서 송영길 신당 결론은 이렇다고. 지금 1시간 반 됐는데 이제 끝내겠어요. 다시 이야기한다고.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의 이제 민주혁신당인가 그래. 그리고 조국 신당은 아직 명칭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녹색정의당, 기타 이제 야권에서 한 195석. 지금 현재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은 2월 29일 날 또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이 이제 또 부결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야권을 밀어준단 말이야. 그런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한 95석 비례하고 지역하고 합쳐서, 그리고 나머지 한 10석은 정말 모든 지금 현재 저출생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조 공약자가 허경영 총재님이잖아. 참 신인이시잖아. 지금 내 이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현직 대통령 윤석열, 그 부인 김건희 여사, 전직 대통령 문재인,
또 김정숙 여사, 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뭐 살아있지만은 그 밑에서 장차관 했던 사람들, 국영기업체 하는 사람들, 그 밑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 상당히 학력도 높고 뭐 귀중한데 헛소리. 전두환 그 뭐 대통령도 아주 그 뜨거운 이순재 여사와 뜨거운 사랑을 했지만은 영적으로서는 빵점이란 말이야. 개미와 같다고. 그 떨거지들이 그래요. 왜냐하니까 사람의 영혼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무엇을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혼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뭐 그 이야기는 오늘 이제 막판이니까 더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 이 우주가 만들어진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 기독교, 불교, 강정산,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의 결론으로 오신 이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시대 정신이단 말이야. 지금 시대 정신이니까 이분이 현실적으로 아시아를 통일을 해야 되고, 아시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서 이번에 국회 총선을 출마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돼도 한 사람만 돼서 될 게 아니고 캐스트 보팅을 잡아서 합법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 조국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이야, 근데 지금 딴 거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그 집이 5층짜리 아파트더라고. 그러니까 큰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야. 5층짜리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에 기자들이 수백 명이 그냥 막 쫙 깔려 있더라고. 그거 하나 볼만하대요. 그 뭐 사진기 들고 팍팍팍팍 찍는데 막 수백 명이야. 막 담벼락 쪽으로 막 쫙 대한민국에 있는 기자라고 하는 기자는 다 왔더라고. 그래서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더라고.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움직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자가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니까 패스트 보통을 잡았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다 하려고 하면은 민주당 범야권에서 허경영 총재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되는 거야.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범야권에서 200석이 넘었을 때는 이 국가혁명당 10석이 똥값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 10석이 있으나 마나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0석이 넘었다 그래도 이 국가혁명당 10석은 별 가치가 없어.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95석, 범야권에서 195석, 10석을 국가혁명당에서 가졌다라고 가정할 때는 이거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중 그 가치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는단 말이야. 받는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허경영을 일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내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이제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보니까 어제 그분이 명동을 갔다 그러더라고. 서울 명동을 가니까 죽었다. 야, 뭐가 죽었느냐 하니까 사람이 없다 이거지. 어제 토요일이잖아. 옛날 같으면 명동에 사람 발디딜 틈이 없다고. 그런데 사람이 저출생이고 경기가 돌아가야 사람이 있지. 사람이 있어도 돈을 받아도 전부 다 가처분 소득이 얼마 없어요. 전부 다 아파트 이자 내고 대출금 원리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죽었단 말이야. 그런 말 하더라고. 그야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생기가 없잖아요. 생기가. 희바리가 없다고. 죽은 도시와 같아요, 지금. 저녁 되면은, 부산도 그렇고, 전국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생기가 없다고, 생기가.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막 데모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대기업은 뒤에서 그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산업은행에서 돈이 없대. 산업은행에서 기름이 없다면, 차로 말하면 기름이 없다. 그럼 차가 스톱이 되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가 봐. 그래서 이번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터질 것이 남았다는데 이때가 정말 난세가 아닌가. 난세에 누가 나오느냐고. 영웅, 허경영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송영길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송영길, 조국, 변희재, 최대집,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렇게 굉장하신 분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데 전부 다 영적으로는 개미와 같단 말이야. 개미와. 까막눈이단 말이야. 까막눈. 왜? 신임을 못 알아보니까.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 부지, 한심사. 딱 그거란 말이야. 한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제는 후천 시대가 열리는 거야. 민주주의도 가고 공산주의도 가고 이제는 중산주의가 신인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열린다고. 정력시대가 열린단 말이야. 그때 허경영을 따르는 도인들의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허경영, 내가 내일 이야기하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 6월 29일 날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대한 임용법 대장동 특검이 부결되든지 넘어가든지 간에 이것은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 유튜브 방송을 즐겨 이렇게 보시는 분들, 참 1시간 37분 했는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내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한 80억 정도 돼. 이 80억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이 한 사람이 더 나아요. 영적 파워가 그만큼 낮다 이 말이에요. 뭐 내야 뭐 또 신인님 앞에서야 문지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가 그래요. 강정사는 일당 사람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상대해야 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방송 끝까지 보는 사람이 부산에 3사람만 있으면은 3사람이 부산시 인구 350만 명보다 낫다 이 말이야. 영적인 파워가 낫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는 일당 80억 100억이단 말이야. 이 한 사람이 100억을 상대할 수 있어요. 100억. 뭐 믿을라 믿고 말라 말아라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